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우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챙겨야 할 뉴스들, 제롬 파월 연준장의 갑작스러운 매파로 돌변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패드워치에서 12월 인하 확률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이 뉴스 하나 있고요. 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IRA 법안. 전기차 보조금은 바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은 종목 속에 이런 내용들 또 오늘 투자 전략까지도 담아드리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내 증시는 힘도 완전히 쭉쭉 빠지고 있고요. 네. 어떤 부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장입니다. 답답하죠. 네. 어제 사실 초반에 이게 줬다 뺏는 네. 그런 시장이 가장 나쁜데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막판에 또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 2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투매한 자금만 2천억이 넘는 걸로 지금 대략 추정을 예. 좀 해볼 수 있을 시간대로요? 것 같아요. 네. 2시 이후에 매도한 것만.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자발적인 매도라기보다는 혹시나 이제 신용이나 맞아요. 혹은 스탁로운이나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쓰셨던 분들은 지수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니까 그 담보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냥 본의 아니게 혹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딱 열어보면 이게 도대체 왜 빠지는 건지 어제도 보시면 기관들이 1,000억 원이 훌쩍 넘게 코스닥 시장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거의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또 1% 넘게 하락을 했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별 모멘텀이라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이번 주 동안 오늘까지는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컴이요. 네, 예. 한컴, 한글과 컴퓨터는 AI 솔루션 관련된 네. 이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고 올해 연초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AI 붐을 좀 타면서 네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네. 올 연초에 15,000원 구간에서 38,000원대까지 한 달 만에 이제 수직 상승을 좀 하면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한 몸에 받았었던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3분기 때 실적만 보면 이게 상반기 때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주저앉은 이유가 아무리 AI 솔루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 못 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분기 때 지금 보면 매출액이 712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85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이었잖아요. 여기도 클라우드인가요? 한글과 컴퓨터도 클라우드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이제 견인했다.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AI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과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걷어들이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이게 저는 이제 강점이라고 보고요. 자회사 이게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요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한다 그런 루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매각을 위해서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요렇게까지 이제 발표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구도 한컴 라이프케어는 약간 이제 방산 쪽에 이제 조금 이제 네네.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기업인데 한글과 컴퓨터의 전체 어떤 미래 성장 전략을 보면 한컴 라이프케어를 상장을 일단 시켰으니까 매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래요? 재간만 받을 수 있다면 매각을 좀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네. 않아 보이고 대신에 오늘 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반기 때도 많이 좀 들었을 내용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저께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제 급등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어제 실적 좋고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주항공 지금 로켓 때문에 어제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다음 주에 또 스페이스X가 스타쉽 이제 네. 6차 시험 이제 발사를
진행을 좀 할 텐데 그것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일제히 다 급등을 했어요.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컨택 뭐 이런 우주항공 것들. 이제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한컴 위드가 어저께 상한가 갔어요. 네. 한컴 위드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계열 회사 중에 예.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올해 세종 1호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그 세종 1호를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 때 또 세종 2, 3호 이제 발사가 이제 계획이 좀 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발사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네. 부각이 좀 됐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게 이게 스타쉽 시험 발사, 이게 스타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로켓을 한번 발사를 하려고 하면 발사하는 비용만 최소 한 800억에서 많게는 2,300억이 넘게 비용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발사 비용만. 근데 방금 전에 로켓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로켓이 가다가 뒤로 돌아오죠. 그겁니다, 바로.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회수한 거죠.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을 이제 스페이스X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화면을 거꾸로 튼 게 아니라 실제로 로켓이 날아갔다가 저게 다시 대단한 이제 겁니다. 발사대로 들어오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로켓을 잡는다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다시 그대로 회수가 돼서 저걸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활용을 하게 되면 발사 비용이 1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억에서 42억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고 하니까 원래는 수천억이잖아요. 네, 원래 수천억이 드는 걸 이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주 발사 시험 비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또 추진이 될 수 있겠구나.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좀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또 상장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성 위원장 뭐 국가효율부 장관으로 이제 가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본인 쪽에 또 유리한 아무래도 규제 철폐하겠죠. 그런 규제를 많이 이제 좀 철폐를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스페이스X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9일이에요. 그때 또 스타쉽 이 6차 시험 발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저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한 게 아닌가. 하나그룹이 인수한 세트레가이 요즘에 아까 오늘 또 하나 아까 한발 종목도 그 작전주 말씀 좀 하실 것 같은데 하나그룹주들이 지금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게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어저께 하나오션이 또 급등을 했고 하나시스템 뭐 연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승현이 지금 복귀했습니다. 일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주로 이제 인수를 한 회사가 세트레가이거든요. 근데 세트레가이도 내년 상반기 때 자체 개발한 스페이스 IT라고 하는 이 위성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제 발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세트레가이도 어저께 이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던 게 아마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런 관련성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한컴미드 사실 한컴미드가 모회사긴 합니다만 한컴미드는 시총이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라서 오히려 저는 한글과 컴퓨터 AI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우주 발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까지 양쪽을 이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물론 주가가 조금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거의 2달 가까이 꾸준하게 한글과 컴퓨터 이제 지분을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실적도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수혜주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어제 종가 23,000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만 보면은 주가가 조금 강하게 좀 올랐어요. 어저께 거의 뭐 18% 20% 가까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었는데 중장기 파동을 보면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3만 원 5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이 한 34,000원 정도였는데 일단 3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아무래도 지금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게 이제 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시라는 차원에서 목표가도 3만 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손절가도 19,000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잡았으니까 가격 전략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이제 AI 서비스 관련해서 클라우드 매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글과 컴퓨터도 클라우드지만 통신사들 클라우드 매출 잘 맞습니다. 나오죠. 네. 삼성 SDS도 잘 나오죠. 아, 이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갈라나? 근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 클라우드 매출 쪽에 포커스 하나 맞춰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자회사인 한컴위드가 세종 1호 때도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참여를 했고 네. 지금 2호, 3호를 발사 예정인데 여기도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발사체를 스페이스X 거를 그렇죠. 갖다 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죠? 이게 이제 로켓이라고 하면은 이게 쭉 날아가다가 얘만 날라보내고 얘는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네. 이러니까 비용이 뭐 수천억에서 80억이요? 네. 이제 수천억에서 한 28억에서 42억 정도로 예.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주항공 시대에 새 시대가 또 열려서 어제 뭐 한컴 비롯해가지고 이쪽 라인들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갔고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준호 매니저, 네. 클라우드 매출을 따라 잡습니까? 우주항공으로 붙일 겁니까? 사실 우주항공으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으로, 그래서 네. 어제 어떤 상승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우주항공 우주항공으로 쪽이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사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들까지 상승이 막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예.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 투자한지도 모르고 예.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큰 상한가를 들어갔고 뭐 미래에스 벤처 투자 같은 기업들도 한 4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정말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하긴 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하긴 하긴 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긴 저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오, 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확히 말하면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메탈이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원 소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이제 스페이스X와 좀 오랜 기간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고 사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아마존의 그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에도 그 우주 로켓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이미 입증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보잉을 비롯해서 세계 3대 엔진, 뭐 로키드 마틴 그리고 또 이제 보잉 같은 또 이제 엔진 기업들과도 또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또 이제 온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실질적인 우주 항공 관련된 또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게 202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2022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또 스페이스X를 또 이제 IPO 또 상장시키겠다라는 네. 발언이 있었었는데 네. 항상 일로타임이라고 약간은 좀 이제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또 이번에 또 이제 정부 효율화 위원장 수장을 맡은 만큼 오히려 올해 또 이제 스페이스X 또 그리고 워낙에 또 트럼프가 그때 네. 승리 선언에서 또 이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찬사를 아끼지 맞아요. 않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빠르면 2025년도에 스페이스X 관련된 IPO 추진 얘기만 나와줘도 관련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한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핵심 수혜 섹터로 떠오르는 섹터가 저는 우주 항공이다 보고 있고 거기서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진짜 찾아보니까는 납품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스페이스X에 납품 이력이 있었었고, 그리고 우주선, 비행기에는 그 몸통부터 해서 소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원소재들, 그 부품들, 이 판 같은 것들을 공급하게 되는 네. 그런 회사가 이제 속속 밝혀지네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전혀 맞습니다. 몰랐다가 처음에는 좀 이런 회사들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하다가 네. 결국에는 진또배기 종목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HBM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결국 한미반도체가 살아남았듯이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우주 항공 섹터가 정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돼버리면은 결국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쪽 하다가 이제 우주선 부품 쪽으로 네. 가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붙이기를 들어갔고요. 자, 지금 준호 매니저의 LNF를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마의 유혹님도 2차 전지 오늘 지옥으로 갈 것 같다. 전영애 님도 2차 전지주들 매도해야 할까요? 실은 많이 매를 맞았는데 간밤에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도 정권인수위원회 활동도 막 나오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네. 그냥 만장일치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박수를 치면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기만 살아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네. 우리 2차 전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함께 LNF도 보면서 같이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제가 예전부터 테슬라향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관점에서 LNF를 좀 말씀드렸던 건데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사실 뭐 IRA 폐지라든지 또 아니면 화력에너지 원자력 쪽에 집중 돌아간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또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 관련해서 탈퇴한다라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사실 실적으로 이제 엑소모빌 같은 전통 에너지 업체들도 이걸 반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사실상 뭐 수소라든지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도 잘 받고 있고 자기들도 그걸 많이 맞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네. 매출이 좀 많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또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상황 바뀌고 또 레임덕에 빠지면은 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와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만 한 2, 3년 또 후퇴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통 에너지 업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또 이제 IRA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이제 공화당 텃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화당 이제 상원 의원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만약에 또 이게 만약에 진짜 IRA 폐지로 또 간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2년 뒤에 또 이제 하원 또 상원도 바뀌면서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레임덕에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진짜 계속 밀어붙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RA라는 그 명칭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보조금 폭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뿐만 전기차뿐만 그동안 전기차에만 국한됐던 것들을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까지도 보조금을 같이 똑같이 주거든요. 그럴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IRA 관련된 이제 폐지 관련해서 이미 2차 전지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전후로 뭐 실제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한 수년째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오늘 만약에 그 영향으로 뭐 개파락 출발하거나 살짝 하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향 2차 전지 기업들 LNF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바로 또 유입될 수 있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도 저는 저가 매수가 선반영이었다. 맞습니다. 네.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또 환영하고 있는 적극 부분은 찬성이랍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GM이라든지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이제 팔면 팔수록 보조금을 안 받았을 땐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좀 수익 구조로 바꾸고 지금 첨단 이제 제조 혁신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안 받아도 상관이 거 없는 많이 상태이다 하잖아요.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치킨 게임에 더 승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보조금 혜택을 줘야 이제 내연기관차와 자동차 가격이 비세였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제 뭐 모델 2라든지 저가형 모델이 나와주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저렴한 차종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율주행 쪽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에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이제 당선 전후로 이미 2차 전지 업종들은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또 그 특히 테슬라향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오히려 LNF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최대 출하량이 예상되는 게 내년 상반기 또 1분기에 또 이제 모델 2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향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중심에 LNF가 있고 또 실제로 뭐 최근에 어떤 시장 여파로 안 빠진 섹터가 없잖아요. 네.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관련된 또 이제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뭐 반도체,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LNF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 2% 정도 빠진 거 외에는 뭐 시장 자체도 거의 3% 빠졌기 때문에 저는 2% 빠진 거는 뭐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제대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LNF가 조정이 나와주면요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삼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2차 전지의 가장 또 핵심이 뭐 LNF가 될 수 있고 또 내년 실적 성장에 기대는 에코프로머티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LNF 근데 그 중에서도 좁혀라. 예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테슬라의 가장 이제 직접적인 또 매출 비중이 한 80% 테슬라 매출 비중이 한 80% 되는 LNF 같은 기업들이 가장 2차 전지의 또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오늘 조정에 오히려 없었던 분들은 LNF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시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봅니다. 네, 준호 매니저 이번에 나오게 되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보도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이죠.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분명히 있다. 있어요. 다만 이제 새롭게 들어갈 때는 테슬라 향으로 네, 맞습니다. 완전히 꾹꾹꾹 맞아요. 압축하자. 맞습니다. LNF, 에코프로머티 한 요 두 종목 정도로 네. 일단 접근을 하자라는 또 조언 주셨고요.
영민 매니저, 이 보도가 지금 왜 반응이 좀 뜨겁냐면 보도 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는 폐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세금 감면에 쓴다. 다만 신재생은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네.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또 유보한다. 이러면 약간 좀 이게 진짜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예. 신재생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역의 이제 상하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신재생 쪽은 약간 이제 공화당 쪽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에 이제 조금 견제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다 예고가 된 악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사실 하락의 이제 주범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었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냥 장 초반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반등하던 시장이 이제 주저앉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그냥 얻어맞은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업종이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인수위 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악재성 이슈들이 이제 불거질 거거든요. 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인 수혜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는 환영한다. 당연히 이제 보조금 폐지하는 게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는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럼요. 점유율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50% 이상의 네.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어쨌든 뭐 중국 기업들 빼고 나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환영했지만 그런 테슬라조차도 오늘 거의 6%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등을 할 때도 못 갔던 종목들이 테슬라도 빠지는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뭐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반복적인 이제 이런 이제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반도체도 칩스법.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네. 칩스법 이게 잊을만 하면은 칩스법 얘기 또 중국 얘기 반복적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동력이 지금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뭐 김준 매니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좀 핵심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네. 쪽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는 분명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요제요. 네, 요 이슈가 이미 이제 우리 정보가 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제 이미 오늘 이 보조금이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 분명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사실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약세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바닥이 이제 만들어지는 종목들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이제 LNF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면 다른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선반영 됐다라고 봅니다만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많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위원장이요. 좀 얍삽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했잖아요. 테슬라 살아남고 자기가 근데 또 태양광이랑 ESS는 또 그렇죠. 사업하잖아요. 투자하고 여기는 있습니다. 또 그냥 네. 유보한다고 하고 지원한다고 하고 참 머스크의 또 이런 측면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네. 테슬라 네. 입장에서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설비나 효율성에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이게 보조금을 준다는 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주는 도와주는 거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해서 공정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테슬라는 지금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차 가면서 위에서 뭐 패널 태양광 받아가지고 가는 진짜 그런 머스크의 세상이 또 일론 머스크 세상이 된 것도 같은데 이런 가운데 바람구름님은 제가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전 SMR 피난처이자 수익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즐기시면 됩니다. 우리 바람구름님 대단하세요, 진짜. 영민 매니저 두산 에너빌리티 갈게요. 그러게요. 미리 그래서-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SMR 로. 저희도 네. 원전 지금 BHI 그다음에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G2 파워 이런 종목들 우진엔테. 다 또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또 어제는 다른 기업들은 또 조금 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장중에 잘 버티고 있었고 막판에 또 BHI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네. 또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다음 SMR은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네. 수혜주다. 그리고 어저께 또 이제 좀
원전 관련된 이제 호재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여야가 또 합의해서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서로 올려줬더라고요. 예산안도 양쪽 다. 통과시켰고 네. 또 국가 전력망 특히 이제 AI 산업 이제 발전과 관련해서 송전선 이제 사업망 구축하는 거 관련된 특별법도 여야가 이제 네. 합의를 해서 곧 이제 국회 통과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보다는 SMR 쪽이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이제 뭐 실제로 시공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떤 효과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부 과학적으로는 SMR이 더 안전하다는 게 뭐 실제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 일단은 네, 어쨌든 네. 뭐 비용이 일단 훨씬 더 좀 저렴하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충분히 좀 확보가 좀 됐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어저께 겨우 이제 박스권 22,000원 상단을 그러게요. 네. 뚫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거래도 아직까지는 좀 한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단을 뚫었다는 건 웬만큼 이제 매물소하고 좀 다 됐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을 보면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오히려 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8%가 올랐고요. 뭐 기관은 전에부터 매집해 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이상을 네. 또 샀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BHI도 함께 가야 되겠죠. SMR 아까 바람구름님이었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가 있으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17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월 내내 뭐 BHI도 말씀드리고 뭐 G2 파워도 네. 소개드리고 최근에 우주넨텍도 네. 말씀드리고 뭐 한전 KBS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10월 또 11월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침 방송 특성상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계속 원전만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원전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핵심 종목들 아까 김혜미님도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드리고 BHI부터 탄력 있는 종목들 뭐 실적인 수혜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BHI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한 40% 이상의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요. 일단 뭐 얘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는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 보고 있고 뭐 네. 설계 쪽을 간다고 했을 때는 뭐 한전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 주가 이 탄력도 몇만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단연 그렇죠. BHI가 가장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부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고 올해만 뭐 1조가 넘는 이제 수주를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의 또 이제 한미 동맹 또 그리고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코러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BHI부터 또 그리고 국내 이제 뭐 원전 기자재 기업들도 같이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또 수혜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를 또 이번에 11차 정기본에 또 이제 네. 그 등록이 되고 4기 정도를 아마 4기. 네 기 정도를 들어간다고 좋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뭐 BHI 또 그리고 뭐 우진엔텍 그리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관련된 한전 종목들 기술, 예 한전 기술, 맞아요. 그래서 네. 두산 주기적으로 좀 볼 에너빌리티. 필요가 있다. 네. 다만 이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HI 탄력도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다 보고 있고요. 시장이 딱 정상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모멘텀이 살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한번 조금 상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17,000원 정도로 좀 상향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설계하기도 하고요, 총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때는 그 LNG 보일러로 떼어가지고 원자로 떼우기도 하고, 이제 약간씩 다 다릅니다. 네. 이제 스터디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는 아니지만 영민 매니저도 얘기하고 준호 매니저도 얘기를 했지만 SMR이 아직까지 네. 지금 눈앞에서 돼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네. 꿈의 원자로라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고 가야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직 이게 완성되거나 눈앞에 보여준 것은 없다라는 네, 맞아요. 것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영민 매니저. 네. 한국항공우주. 와, 어제도 이미 우리가 너무 발빠른 게 이 스페이스 X 관련한 게 어제 그냥 그렇죠. 가버려요, 그냥. 네. 다음 그러잖아요. 주에 이제 6차 시험 계획 이제 발사가 예정이 또 딱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테마가 또 네. 강하게 가뜩이나 시장이 또 어제 후반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소개해드린 지 이제 한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목표가 7만 원을 이제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9월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주가가 지금 50%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하나 시스템이야말로 아까 이제 오늘 김승현 회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우주항공, 방산 뭐 이런 이슈들, 코인까지, 코인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이제 또 미국의 필리 조선소 막 그것까지 이제 다 겹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한 걸 보면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조금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야말로 뭐 가장 핵심적인 항공기 동체,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선 발사, 비행 뭐 이런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항공 기술의 이제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의 다 하청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그 정도로 미국에 스페이스 X가 있다면 뭐 우리나라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있다. 뭐 가장 대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기관들도 분명히 지금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49,900원이 됐죠. 5만 원이 깨지고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 900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그것만 거의 한 4,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산 게 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한 3천억은 뭔가를 다른 걸 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걸릴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렇게 또 우리의 또 새로운 미래를 이제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이제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보면 한 77,000원 정도를 그래요? 2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고 한국항공우주 아까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뭐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이 또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헬기 수리온과 FA50이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11, 전투기. 12호 가기 전에 전투기가 뭐 이라크 쪽 중동가의 신규 수지 요건 아직 지금 그건 킵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연내에 예. 또 2조 원대 이상의 또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것도 라는 참고하시면 이제 시장의 되겠습니다. 소문, 네. 그것도 하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YS킴님, IRA 보조금 폐지, 파월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는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오늘 이슈가 많은데요.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두드려 맞을 게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오늘도 또 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많이 우려가 되고 근데 이제 있어요. 우리 와이스킴님이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알고 있는 악재. 네. 주식시장은 항상 알고 있는 악재들을 미리 반영하고 악재들이 나오고 나면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을 어제까지 다 반영된 거라고 보고 오늘은 좀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발은 가져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주 어제 느닷없어가지고 오늘 좀 선반영이길 또 바라버리도록 하면 바라면서 준호 매니저 네. 이런 와중에 어떤 일발로 공략을 할까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순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원전을 말씀드렸고 네. 이번엔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안에서도 좀 탄력도 면에서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 1승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이제 대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MRO 시장 자체가 연 20조 이상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제 한국에 요청하고 SOS 한 게 이제 MRO 부분이잖아요. MRO 같은 경우는 선박을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선박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군 전력이 유지 보수에 대해서 거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선박 그 유지 보수에 대해서 거리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인력에 대한 비용 문제들, 또 인력 부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또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우방국들에게 MRO 관련된 협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MRO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MRO 쪽에 지금 진출한 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벌써 2건의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낸 기업이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어제 막 하나오션이 16% 가까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필리 조선소
또 하나 시스템과 이제 6대4 비율로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또 이제 미국의 또 조선소를 조만간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중심축으로는 마치 우리가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핵심이듯이 조선에서는 가장 중심은 하나오션과 하나오션. 네, HD LG. 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이 가장 핵심이다. 벌써 시총이 한 12조짜리가 어제 16%까지 상승 흐름이 나준다는 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1승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뇨 처리 장치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그래서 STP 관련해서 글로벌 1위고요. 그리고 스컬러버 그리고 LNG 제기와 설비 관련된 선박 장비 부품 또 기자재 전문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때도 가장 큰 또 수혜를 예.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슈퍼사이클 지금 뭐 조선 슈퍼사이클 얘기가 뭐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트럼프의 러브콜까지 겹치면서 교포제로 인한 당분간의 어떤 조선 업종의 어떤 상승 흐름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더욱더 강화한다고 했을 때 화석 연료 기반의 또 에너지 운반 수요도 더 증가하고 앞으로 뭐 수주도 계속 추가적인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승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탄력도면만 본다고 했을 때는 또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을 두고 네, 1승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1승 조선 기자재 쪽인데요. 보니까 뭐 분뇨 처리 장치, 기화 설비 이제 네. 배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MRO에는 따라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MRO라는 게 메인터넌스, 선박 유지 보수. 미국의 함정도 우리 보고 좀 고쳐달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승도 같이 크게 볼 수 있고 메인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하나오션.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셨던 게 LNG입니다. 맞습니다. 네, LNG가 이제 앞으로 또 트럼프의 핵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LNG 수요도 뭐 증가될 것으로 예. 보여주고 있고 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그리고 또 한국 조선 업황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 물량 증가하면서 국내 빅3도 계속 LNG 배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선 쪽에 내가 어제 진짜 하나오션이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 16%가 사실 하루 이제 8% 정도 하락이 나와서 저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오히려 지금 주축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하루 만에 16%가 급등이 나와줬던 걸 봤을 때 와 진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나 사실 뭐 비트코인 보면서 굉장히 막 배 아파했잖아요. 네, 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아까 제가 BHI 같은 BHI, 기업들 보면요. 네. BHI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50에서 70% 100% 상승이 거의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싫어도 조건 실건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좀 이제 순응하고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 조선기자재, MRO 플러스 LNG 운반선 맞습니다. 두 가지 겹포제다, 겹테마다 가격 전략이요. 가격 전략 네.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일 종가로 일단 매수를 걸어놓고 대강했습니다. 그래서 4,23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300원을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조선도 지금 네. 지금 눈 감고 찍으면 그냥 걸리는 형국인데 조선기자재 1승에 붙이기 종목이 지금 있다면요. 조선 쪽은 일단 대장주가 투톱인 것 같아요. 하나 오션하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요 두 기업이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MRO 관련돼서 이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는 네.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붙일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LNG거든요. 그러니까 LNG 여러분들이 운반선. 이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 네. 있고. LNG로 이제 연료를 써서 추진하는 네. 이제 선박이 듀얼 있어요. 퓨엘 엔진. 네,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또 친환경 쪽 이슈하고도 네.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LNG 추진선이 이제 또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하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조선 기자재 쪽에 또 하나 계열사가 있어요. 예. 한화 엔진이라는 엔진. 기업이거든요. 네. 요 기업도 나중에 분명히 MRO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위치도 지금 딱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그리고 제일 아랫단에 이제 하나 엔진까지 네. 하나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자재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탑픽 종목을 한화 엔진을 한번 붙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 듀얼 퓨엘이라고 하죠. LNG 반 섞고 네. 기존에 있는 거 석유 반 섞어 가지고 하는 친환경 엔진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한화가 엄청 많이 언급이 네. 좀 되는데요. 조금 이따 또 소개해 주세요. 그러네요. 네. 1승에 붙이기 종목 한화 엔진까지
자, 여러분 오늘 앞서 우리 YS킴님인가요?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또 악재가 이렇게 현실화가 될 때 시장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